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말에 브라질에서 친정부 시위,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열리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 당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이 중도 또 좌파 진영의 정당과 의회, 연방대법원을 비난하면서 친정부 시위가 벌어졌었죠. 네. 하지만 국정 장악력이 크지 않고 동력이 없음에도 이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친정부 시위까지 이끌어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당분간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예상대로 현재까지도 의회와 보우소나루 대통령 또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에는 중앙 단일 노조와 포르사 신지카우 등 대형 노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산업별 노조와 좌파 성향의 정당과 사회단체, 학생단체 등 수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과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세계 최대 성소수자 축제인 파라다 게이에서 300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지난 4월 말 브라질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또 총기 규제 완화, 교육 예산 삭감 등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거부 움직임과 동시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총기 소유 허용 범위 확대 방침은 지난 19일 브라질 상원에서 부결됐는데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일단은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수정해서 다시 제안을 할 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는 좀 회의가 드는 게, 정치권에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총기 소유 허용 범위 확대의 73%가 반대 입장이고, 네. 또 일반인이 집에 총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61%에 달했습니다. 자, 또 현재 브라질 국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이 정부 지출을 10년 동안 9,130억 헤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8조 원 줄이는 보우소나루의 연금 개혁안 역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남성의 경우 35년, 여성의 경우 30년 동안 일하면 최고 급여의 80%를 연금으로 받지만, 이번 연금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 65세 또 여성 63세로 늦춰지게 돼서 하위 소득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지금 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지지층 역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좌파 대통령이었던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사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네, 이 브라질 언론들은 보우소나루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은행가, 교사, 학생, 교수, 금속 노동자, 또 운수 노동자, 공무원 등 사회 모든 부문을 단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좌파 연대 구축을 주문하면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대법원 합의체는 룰라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석방 청원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3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변호인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방을 요구한 이유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현 법무장관인 세르지우 모루 전 연방 판사와 또 부패 수사팀의 연방 검사들 간에 담합이 있었다는 건데요. 룰라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룰라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모루 전 판사와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담합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파 진영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난 9일 온라인 저널인 디 인터셉트는 이 부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당시 모루 전 판사와 부패 수사팀 연방 검사들 간의 오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루 전 판사가 데우탄 달라기뇨 검사 등과 부패 수사의 방향을 조율하는 내용과 또 룰라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려던 신문사를 막기 위해 검찰과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보소나루 대통령은 모루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모루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그럴 법도 한 게 이 모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부패를 척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던 사람이고요. 보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영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금 부적절한 담합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현재 브라질 전역에서는 이 문제로 가장 시끄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의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룰라가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룰라 대통령은 본인이 2번 대통령을 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후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후임으로 내세웠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우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룰라 대통령만을 원했습니다. 네. 근데 이 우파 정부는요, 이 룰라 대통령에 대한 극렬한 어떤 반대 의지를 가지고 2018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룰라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한 모로 판사는 룰라 정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브라질 전역에서 이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구명운동을 펼쳤거든요. 네. 하지만 끝내 석방되지 못했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었는데요. 룰라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기득권층을 겨냥해서 지난해 대선에서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룰라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이 판사와 검사의 부적절한 공모가 드러난 거죠. 네. 이 발췌된 검찰의 텔레그램 채팅창에는요, 이 달라기뇨 검사가 룰라를 기소할 만한 논거가 취약하다면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모로 판사가 이제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네. 또 검찰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투옥된 룰라의 인터뷰를 막은 증거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인터셉트 브라질 지부의 레안드로 데모릿 편집국장은 모로 판사와 검찰의 관계가 가증스럽다. 브라질법에 따르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또 상파울로의 인스퍼 경영대 카를로스 메로 정치학 교수는 다른 팀이 뛰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자기는 혼자서 경기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며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기소를 하는 자, 검사와 판단을 내리는 자, 판사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더해지는 것이 지난해 대선과 관련해서 보소나루 대통령의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브라질의 일간지인 폴랴지 상파울루는 지난해 대선에서 일부 브라질 기업이 스페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페이스북의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서 당시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데 관여한 것을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문은 스페인 업체인 엠비아 왓츠앱의 루이스 노보아 대표로부터 확보한 녹음 테이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브라질 기업과 기업인들이 보우소나루 지지 메시지 살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주장이
입장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업의 기부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그렇죠. 사안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보아 대표는 당시에는 대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몰랐고 왓츠앱 서비스를 중단한 뒤에야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됐다면서 브라질의 정치적 캠페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전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명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좀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환경 정책 때문에도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면서요. 사실 대선 때부터요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건설 등을 위해서 60여 개 산림을 환경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또 20개의 국립공원을 민영화할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투자도 좀 유치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서 개발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운동가들은 민영화와 인프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산림 파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지구상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허파로 일컬어지는 브라질의 아마존 그 유역 경우 이 규제가 풀리면서요. 어느 정도냐면 1분당 축구장 2개 면적의 숲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심각한 상태인데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구글 맵을 좀 보시면은 중간이 뻥 비어 있고요. 나무들이 겁나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지금 현실이야라고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네. 아마존의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을 감면해 주고요. 또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보호구역 내 광산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브라질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의회에서도 막히고 국민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올 1월에 취임해서 겨우 6개월의 임기가 지났을 뿐인데 이 상황입니다. 근데 벌써 또 본인은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아, 벌써요. 네. 지난 10일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 개혁이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그 정치 개혁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그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이 4년의 중임제를 반대하고 단임제를 찬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처럼 마음이 바뀐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이 욕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 기관 아이디어 빅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대선 결선 투표에서 보우소나루를 찍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가 31%, 그리고 부정적이다는 36%였고요. 또 브라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39%였던 것에 반해서 브라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은 41%에 달해서 지지층 이탈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보우소나루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상황인데다 이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의 요아킴 레빈 총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요. 또 아들이자 연방의회 의원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부패가 의심되는 거액의 자금 이체 때문에 전 운전기사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어서 국정 동력을 되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라질의 현재 정국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